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연식 개선한 니로 하이브리드, 만약 저라면 어떤 등급에서 어떤 추가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할지, 그렇게 구매한다면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은 얼마일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가장 기본 등급인 트렌디와 그보다 한 등급 윗등급인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 이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트렌디의 기본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 포함, 기본 할인 제외, 취득세 및 기타 비용 포함 약 2,850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잘못 적어놨는데 프리미엄이 아닌 프레스티지는 트렌디보다 약 280만원가량 더 비싼 3,130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코나 하이브리드가 옵션이 좀 더 좋긴 하지만 기본 차값이 3,330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니로는 기본 등급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물론 이 값 역시 이번 연식 개선으로 한 70만원가량 오르긴 했지만 코나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요즘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가 된 차량들이 가격폭이 정말 크게 확 늘어나면서 아반떼도 페이스리프트 하면 3천만원 넘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기본 등급 트렌디를 선택할 텐데요. 만약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한다면 내 가족을 태우기보다는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살려서 출퇴근 위주로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뽑아먹겠다, 그렇게 해서 구매할 것 같은데, 이 기본 등급 트렌디는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적용되는 통풍 시트나 2열 공조기 에어벤트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 차량에 사람이 자주 탄다 했을 때는 니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주 탄다면 프레스티지부터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제 차에는 사람이 타봤자 정말 단거리로만 타기 때문에 그런 옵션은 필요성이 없어서 이 트렌디도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G80이나 GV80 그런 커다란 차량들은 편의 옵션이나 내외장 재질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좀 자세가 나오는데, 소형차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 니로 역시 기본 등급 트렌디에서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죠. 차량의 색상은 총 6가지로 아마 많은 분들이 수건도둑도 하얀색 고르겠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저번 코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은 차량들은 하얀색을 고르면 뭔가 좀 쏘카, 그린카, 제주도 렌트카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나중에 팔 때 세탁기 한 대 값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일단 배제를 하고요. 정말 다 괜찮은 색상들이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번 니로의 간판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티스케이프 그린, 이 색상을 선택할 텐데요. 물론 니로가 급이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 차량 도장면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런 색깔이 있는 친구들은 원래 좀 추천을 하진 않지만, 실물로 보니까 그래도 다른 색상 중에선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시티스케이프 그린 컬러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실내 색상은 윗등급 프레스티지부터 왼쪽처럼 차콜 인테리어나 오른쪽처럼 미디움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 등급에서는 왼쪽처럼 차콜 인테리어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콜 인테리어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이 기본 등급 트렌디가 갖고 있는 기본 옵션 구성을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 엔진에는 144마력, 그러니까 아반떼 정도의 출력이 나오고 복합 연비는 무려 리터당 20.8kg. 그러니까 연비가 정말 잘 나온다고, 기름을 안 먹는다고 소문난 아반떼가 리터당 한 14kg 정도 되거든요. 그랜저 같은 게 한 9kg, 10kg 나오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기름을 정말 냄새만 맡으면 간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리터당 한 17kg 정도 가는데 걔도 5만원 한번 넣어놓으면 주유소 언제 갔더라? 생각이 들 정도로 기름을 정말 안 드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라서 저속에서는 전기로 부드럽게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더욱 크죠. 그리고 변속기는 조작 편의성이나 내구성은 약간 메롱이지만 성능과 효율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또한 기본으로 차량 뒷바퀴에 멀티링크가 들어가면서 운동 성능이나 승차감이 약간 더 좋아진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를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유지 보조, 빛을 인식해서 상향등을 알아서 켰다 껐다 해주는 하이빔 보조, 아직은 좀 멍청해서 켜야 될 때 안 켜고 꺼야 될 때 못 끄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고요. 표지판을 인식해서 속도를 알아서 감속하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코나보다 2개 더 많은, 그러니까 무릎 에어백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에어백이 1개 더 추가된 8개의 에어백, 후방 주차 센서,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 시 차가 지가 알아서 최대한 제동을 도와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가장 효율이 좋은데 디자인도 코나에 비해서 훨씬 나은 16인치 휠 타이어, 노란색 전구형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 등 차량 뚜껑에 짐을 실게 도와주는 루프렉, LED 테일램프, 샤크핀 안테나,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뒷차의 망할 눈뽕을 막아주는 전자식 룸미러, 요즘엔 하이패스가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가면서 룸미러 역시 버튼이 막 다닥다닥 없고 다이어트를 상당히 했다. 그리고 하이패스, 핸들 뒤에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보다 다이나믹한 주행을 도와주는 패들 시프트, 내가 갑자기 급가속을 할 때 기어를 한 단 내려주면 좀 더 만족스럽게 가속을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으로 조작하는 사이드 브레이크와 내가 잠깐 정차 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오토홀드, 프로토 에어컨, 습기 제거 기능이나 그리고 차량의 히터가 돌기 전 약간이나마 차량을 먼저 데펴주는 PTC 보조 히터, 평균 사양인 6개의 스피커, 마지막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맵이 멜론 그런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코나가 기본으로 12.3인치가 들어간 것과 다르게 니로는 크기가 약간 아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해보자면 내가 기존의 최신형 차량을 탔어, 옵션이 많은 차량을 탔어, 이게 아니라면 야 이거 옵션이 없어서 타겠냐? 소리는 나오지 않는, 물론 추가 옵션으로도 통풍 시트나 2열 공조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효율을 보고 사는 차량이기 때문에 야 차값 300만원 올릴래, 옵션 뺄래 했을 때는 옵션을 빼는 쪽도 절대 나쁘지 않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바로 추가 옵션을 알아볼 텐데 이 역시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오늘은 제 입맛에 따라서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5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로 한때 고급 차량에 많이 들어갔던 일열 손잡이 조명, 열선 가죽 핸들, 가죽 변속기 노브, 돌려서 사용하는 그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윗등급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일열의 열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코나는 이 옵션들이 전부 기본 옵션이었지만 니로는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 옵션은 렌트카들도 다 달고 나올 만큼 정말 필수적인 옵션,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5만원짜리 내비게이션으로 디스플레이가 2인치가량 커지면서 순정 내비 탑재, 또한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커넥트, 차량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페이, 기존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도 있던 그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폰 프로젝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런 기능 외에도 부가적으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고 호수랄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한다면 내비게이션 GPS 기반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속주행이 간간히 있어 하시는 분들은 선택했을 때 절대 후회는 없을, 이제는 거의 필수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로 갈게요. 이게 아니라면 웬만해선 선택하면 좋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5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로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내가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오는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지, 또한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을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만약 내비게이션을 선택했다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거기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활성화되면서 차로 중앙을 좀 더 잘 지키면서 가게 해준다. 또한 고속도로의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한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옵션, 이 드라이브 와이즈의 핵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주행할 때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은 경고까지만, 내가 출차할 때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은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현대기아 차량에서 충돌 방지 경고는 정말 경고까지만, 보조는 경고 후 제동까지, 또한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 할 때 후측방에서 차량이 접근 시 내리지 말라고 문을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차일드락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옵션은 안전 옵션이기도 하지만 정말 편리한 편의 옵션. 야 2023년도에 차를 사면서 스마트 크루즈가 없어? 야 캐스퍼도 달고 나오는데 왜 니가 없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 옵션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0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16인치 휠이 18인치로 2인치가량 커지면서 운동 성능이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지만 타이어 값이 곱빼기로 낮아지는 승차감과 연비, 특히 하이브리드에선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리터당 1km 이상 낮아지니까 이는 꽤 치명타다 그렇게 보이고요. 기존 노란색 전구형 헤드램프에서 하얀색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로 LED 방향지시 등과 안개등, 또한 휠아치와 사이드 가니쉬가 일반 플라스틱에서 블랙 도장이 들어간 유광으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는 100% 그냥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다 좋아, 다 좋긴 한데 휠이 좀 걸리네, 나중에 인치 다운 할 수도 없고 가격도 상당히 무겁고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헤드램프 그래 나중에 그냥 바꿔야지, 휠아치 사고 나면 도색이다 생각을 갖고 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트렌디의 기본 차값 2,850만원, 여기에 컨비니언스,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3,08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 후에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2,930만원을 전액 할부 시 36개월에 90만원, 60개월에 58만원, 선납금 1,000만원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5만원, 60개월에 42만원, 선납금
선착금 2,000을 납부한다면 24개월에 49만원, 36개월에 34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금리가 많이 세기 때문에 선수금을 최대한 밀어넣고 할부도 짧게 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